네, 오늘도 질문받은 내용을 가지고 내용을 만들어 볼게요. 대안학교에 다니려면 내는 학비가 비싼데 왜 비싼가요? 선생님들이 그만큼의 대가를 받을 만큼의 일을 하고 있나요? 이 질문에 이제 대답을 드리기 전에요. 대안학교를 고민하시고 계신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이 계시다면 일단 비인가인가 인가인가를 따지시기 쉽잖아요. 비인가라면 당연히 정부에서 그만큼의 대우나 어떤 경제적 지원을 받기가 어렵거나 미비한 수준으로 받을 테고, 당연히 인가인 경우에는 조금 더 재정적인 그리고 재정적 이외의 어떤 지원들을 조금 더 넉넉하게 받을 거예요. 그래서 학교 설립 초기 당시도 제가 알기로는 인가인 경우에는 그만큼의 재정 지원이 들어갈 테고요, 비인가인 경우에는 지원이 없거나 거의 없는 형태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따져봐야 할 것이, 비인가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학교가 세워질 때는 거의 그냥 학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말은 학교고 학교의 어떤 교육 이념이나 이런 건 당연히 훌륭하겠지만 그냥 경제적인 것만 놓고 보면 그냥 학원이랑 똑같아요. 건물을 사야 되고 건물을 인테리어를 해야 되고 선생님들을 모셔야 되고 정말 그냥 학원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학교를 만들 때 일단은 소수의 사람들의 힘으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그 소수의 사람들 안에서는 학교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어떤 굵직한 포지션에 위치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자신의 아이들을 맡기고 싶은, 학교를 만들고 싶은 힘이 있는, 여기서 힘이라고 하면 경제적인 부분이 클 거예요. 그런 학부모님들이 아마 몇 분이 끼어 계실 가능성도 높아요. 어찌됐든 간에 학교는 이래저래 힘든 과정을 거쳐서 세워질 건데, 학교를 설립할 당시에 당연히 목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비용은 비인가인 경우에는 당연히 경제적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기가 힘들기 때문에 정말 선생님들의 돈이나 아니면 학부모님들의 돈이나 아니면 순수한 빚으로 학교가 만들어지기 쉬워요. 아니면 순수빚이 아니더라도 좀 전에 말씀드린 이것저것이 복합적으로 섞여서 이제 학교가 설립될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학교가 시작된과 동시에 빚을 깔고 들어가요. 학교가 아주 오래되고 잘 운영이 될 경우에는 물론 그 안에 빚이 다 청산이 되고 학교를 운영하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학교가 설립되고 얼마 안 돼서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쪼들릴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빚을 안고 시작하거나 그 학교의 재정적인 지원을 처음에 담당했던 사람들의 순수 자산으로 들어가기 때문에요. 어찌됐든 학비가 비싼데 선생님들이 그만큼의 일을 하고 있냐라는 질문은 일단 잘못됐어요. 제가 알기로는, 요즘은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 제가 학교에 있을 당시에는 선생님들은 정말 학원 선생님보다도 못한 수준의 월급을 받고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거든요. 최근에 제가 본 댓글 중에 학교에 몸담고 계신 또 다른 선생님이 남겨주신 글이 있었는데, 학교를 그만두고 이제 학원으로 돌아가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것을 보아서는 물론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만 그것을 고민하고 결정한 중간에 경제적인 부분도 분명히 클 거라고 저는 나름 확신을 하거든요. 선생님들의 월급은 정말 많지 않아요. 오히려 학교의 재정적인 부분에 운영이나 그런 것과 관련해서 돈이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근데 그것조차도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을 텐데, 대우가 정말 좋아서 훌륭한 선생님들을 모시는 학교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대부분은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를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자주 바뀌는 학교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의 이유 중에 굉장히 커다란 이유가 바로 경제적인 부분. 일반 학교에 비해서 물론 제도적으로 좀 더 자유롭게 선생님들이 자신의 역량을 발휘해서 교육에 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물론 플러스이기도 하지만 그 이외의 단점들이 굉장히 많아요. 선생님 입장에서는 아이들도 일반 학교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신경을 써줘야 되는데, 그리고 그 많이 신경 쓰는 부분도 양이 아니고 양 플러스 질까지 같이 겸비돼야 되거든요. 왜냐면 제가 대안학교 컨텐츠에서 종종 말씀드렸다시피 좀 개성이 강한 아이들이 아무래도 모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만큼 선생님들이 에너지를 많이 써서 한 명 한 명 정말 눈높이에 맞춰서 아이의 성향에 맞춰서 단지 교육을 하기보다는 아이들을 보듬어서 아이들의 또 다른 어른 친구 같은 느낌으로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부분을 기대하기 때문에 또 학부모님들도 아이들을 대안학교에 맡기는 부분도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에너지를 훨씬 더 많이 써야 하는데 경제적인 부분은 당연히 그렇게 따라오지 못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아마 바뀌는 학교들이 있을 거예요. 물론 경제적인 이유가 다다라고는 분명히 여기서 말씀드리지만 그게 다는 아닐 수 있지만 굉장히 큰 부분인 건 확실합니다. 오늘 질문은 저도 이해가 굉장히 잘 되긴 해요. 왜 이런 질문을 했는지. 왜냐면 제가 학교에 있을 당시에도 학생들과 학부모님들 사이에서는 학비가 비싼 그런 부담감이 있었고, 그리고 당연히 학비가 비싸다면 그런 것들이 선생님들에게 녹아 들어가서 당연히 교육의 퀄리티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고 학교의 재정적인 부분에 많이 녹아 들어가고 선생님들에게 녹아 들어가지 않음으로써 거기서 선생님들이 많이 지치고 힘들어했던 부분들이 많았고, 그런 것을 많이 지켜봐 왔고 저도 나름 경험을 했기 때문에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학비가 비싼 것은 선생님들이 가져가는 부분은 많지 않다. 오늘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물론 스타 선생님들이 계실 수 있는데 그 선생님들이 더 많이 받을까? 그거는 제가 확신을 못 하겠어요. 왜냐면 선생님들에게 차등을 줘서 과연 월급을 지급할까? 그거는 저 당시에는 좀 힘든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좀 하시면 어떨까 싶네요.